우리가 오늘은 목마름에 대해서 숨은 목마름, 일어나는 목마름, 움직이는 목마름 오늘 요 세 개의 목마름에 대해서 190페이지입니다. 빨리어로는 숨은 목마름은 아누사야 따나 일어나는 목마름은 빠리따나 따나 움직이는 목마름은 위따까마 따나 그냥 빨리어로 이렇구나 라는 거를 낯선 이름을 한번 해보는 걸로. 요건 되게 간단해요. 우리 안에 갈망, 갈증, 무엇을 하고자 하는 욕구들 있잖아요. 그 욕구가 그냥 불현듯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욕망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기본 뿌리로 갖추어져 있는데 느낌이 늘 그 느낌이 이렇게 저장을 해 놓는데 좋다고 또는 안 좋다고 또는 덤덤하다고 이렇게 저장해 놓은 느낌이 항상 문제예요. 그냥 느낌은 느낌일 뿐이다 라고 그때그때 알아차리면서 저장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그때 너무 좋았어. 그때 너무 싫었어. 이런 순간들 있잖아요. 너무 좋았던 거는 좋았던 대로 안 좋은 건 안 좋았던 것대로 어디 가서 저장이 돼 있다가 그런 환경 조건을 만나면 튀어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 숨은 목마름 같은 경우에는 비슷비슷한 일상에 뭐 별다를 것 없는 우리 오늘 본 그 책처럼 거기에서의 그레고리우스처럼 40년 동안 그냥 늘 그냥 시계추 마냥 한 번도 일탈이라는 게 없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별로 일어나는 마음이 없어요. 비슷비슷한 일상들 우리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맨날 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뭐 하는 나의 루틴이라고 말하는 거. 그 나의 일상이 정해진 대로만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크게 어긋남 없이 별다른 뭐 이렇게 뚜렷한 뭐 변함 없이 그냥 비슷한 일상을 계속 하고 있으면 일어나는 마음조차도 사실 그 안에서만 뱅뱅 도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자기한테 어떤 숨은 목마름이 있는지 몰라요. 늘 비슷하게 있으면은. 근데 어느 날 뭐 이렇게 여행을 해본다거나 낯선 곳으로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러니까 그 그레고리우스처럼 비 오는 날 난간에 서 있는 여성이 이분한테는 어떤 잠재되어 있던 뭔가가 튀어나오게 하는 환경 조건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내가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림을 하면 거기에서 멈추겠죠. 없어지겠죠. 네, 사라지는 거죠. 일어나면 사라지는 거니까. 근데 알아차림 뭐 이렇게 수행자가 아니니까 강렬한 그 상황에 끌려가는 거예요. 마음이 끌려가고 여기에 제어가 안 된 상태에는 그 다음에 저기가 일어나는 목마름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목마름은 기차를 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네. 그래서 숨은 목마름 이 숨은 목마름은 진짜 그 환경 조건을 만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속담 가운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자라를 봤을 때 놀랬던 거잖아요. 자라 비슷한 것만 봐도 그 마음이 뱀을 보고 막 놀란 사람은 뭐가 이렇게 길쭉한 뭔가가 그러니까 새끼줄만 봐도 나뭇가지만 봐도 뱀인 것처럼 놀라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거를 보고 놀랐다거나 충격을 받았거나
여기에 강렬하게 뭔가가 들어왔으면은 그와 비슷한 것만 봐도 그와 비슷한 대상만 봐도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나한테 이런 게 있었구나, 몰랐던 뭔가가 여기 이렇게 올라왔구나, 이러고 이제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건 알아차림인 거죠. 이게 왜 일어났지? 이게 왜 일어났지가 아니라 이게 일어났구나, 이걸 보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왜냐면 평상시 때는 전혀 몰랐다가 뭔가를 보고 일어나는 마음이니까 그게 이제 숨은 목마름, 숨은 번뇌가 되는 거예요. 숨은 낄레사가 되는데 빨리 알아차림해서 얘가 그냥 슈르르 꼬리 그러니까 사라지는 걸로 없애야 되는데 그냥 왜 이러고 쫓아가다 보면은 일어난 거 그다음에 이제 달려가는 거죠. 기차 타고 가는 거죠. 이제 기차 타고 가다가도 내가 움직였구나 하고 알아차림하면 돌아오든지 다음 역에서 내려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그 상태에 계속 그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일어나서 자기 안에 있던 목마름이 부추기는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보통 다 이제 욕망들이 욕심이 부추기는 것들이라서 늘상 있는 곳에서만 그냥 만나는 사람도 늘 그 사람이고, 그러니까 가족들 또는 친구들, 직장 동료 만나는 사람도 맨날 거기서 거기고, 뭔가 부딪힐 거리는 안 만들고, 욕망이 서로들 욕심이 충돌할 때도 있지만 애지간하면 한번 부딪힘이 있으면 다시는 안 부딪히려고 한다거나 이러니까 그냥 자기가 피하는 거라고 여기지 않고 나는 그냥 초월했어. 자기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눌러놓고 있거나 자꾸 이제 그 책에다 그 주인공에다 비유하는 건데 그레고리우스처럼 눌러놓고 있다가 어느 날 강렬하게 팍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난과 움직임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평상시 때 잘 모르는데 나는 어떤 걸 보면은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떤 상황을 보면 이런 마음이 훅 일어나더라. 뭐 여행 갔다 왔다 이러면 확 가고 싶죠.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가고 싶지만 일어나거나 움직이지는 않잖아. 근데 마음은 12번은 갔다 왔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일어나는 목마름이에요. 근데 움직임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건 숨은 목마름이라고도 할 수 없어. 정말 숨어 있는 거 잘 안 나올 때가 많거든요. 평생까지 아니라 뭐 1년에 한두 번 일어날까 말까 할 수도 있어요. 숨은 거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숨은 목마름을 한 번씩 점검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살짝 좀 긍정적인 방향, 부정적인 방향이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는 어쨌든 부정적인 방향. 여기서는 어쨌든 탐진치가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안 좋은 것들이에요. 업이 되는 것들이니까. 항상 여기서 얘기하는 번뇌 낄레사는 그 업보라고 할 때에 업과 과보가 남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요거는 소멸시켜야 될 것들이에요. 아니 가끔 이제 뭐 한두 번 그런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대관령에는 뭐 한 달 살기, 2달 살기 이렇게 와서 시간적인 여유를 누리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보다 부러워서 오후에 조퇴하고 나간다. 뭐 강릉 가서 논다, 커피 마시고 논다. 이런 걸 한두 번 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또 영화를 본다거나. 저는 반대예요. 선생 같은 사람이 부러워서 나는 왜 놀고 있어가지고 돈 벌고 싶은데 제가 부럽죠. 막 그런 거. 늘 제가 강조하는 말이지만 그거는 업보가 안 돼요. 그런 거는 일어났어도 그게 그렇지. 누구한테 해로움을 준다거나 그건 아니죠. 나한테도 해로움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해로움을 주는 것들이에요. 그레고리우스 같은 경우 당장 학생이나 주변 교수들한테 해로움을 불편함을 주는 일이잖아요.
자기 다 욕망으로 준비를 인해서. 해놓은 게 그렇죠. 아니고 네. 갑자기 떠나면서 네, 누구한테도 안 하고 막 사람들이 찾으러 오고 전화하고 근데 막 다 차단하고 혼자 막 은둔하고 있잖아요. 그 떠나기 정말 전날도.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 굉장히 부러워했지만 이제 당장은 어떤 결과로 봤을 때는 맞아요. 예,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행동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그거는 뭐 나중에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업보 악업이라고 하는 그 것들은 아까 우리가 늘 지니고 행합시다에서의 불자오개 그것이에요 사실은 그거 그러니까 나만의 이 너만의 이 또는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제가 아까 비우는 거기에다 들었지만 이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악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 숨은 목마름, 일어나는 목마름, 움직이는 목마름을 그 불자 우계로 빗대서 본다라면 그런 거 있어요. 네, 저는 이제 평소에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너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은 너무 이렇게 그 양가적인 그런 면을 봤을 때 평소에 이제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해를 가는데 평소에 이렇게 항상 잘 친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자기 이익이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이렇게 떼켜 뭐라고 했을 때 그때 이렇게 확 올라오는 거가 있어요. 근데 전에는 그러면은 막 집에 와서도 화가 나. 근데 요즘은 그래. 그 사람의 탐진치를 있는 그대로 이제 그거는 보니까 그 사람 그래. 몫이니까 내가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끌려갈 필요 없고 끌려갈 끌려갈 필요가 필요가 없다. 없다. 아직은 네. 많죠.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전에는 제가 60대가 되기 전에 그 좀 젊었을 때는 나이 먹으면 사람이 좀 더 진솔해지고 뭐가 이럴 줄 알았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들의 욕심이 더 커진다는 거가 보이는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안 절대 변하는 안 게 아니고 더 오히려 견고해지고 더 더 강해지죠. 견고해지고 그 약간 한쪽으로 보면은 조금 야비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이렇게 뭘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는 걸 보면은 저 인간에 관해서 약간 그런 혐오감 같은 게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있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책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걸 안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이제 거기 휩쓸림에 이렇게 휩쓸려 가서 되는 것 같아요. 조금 그래서 나를 자꾸 여기 오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점점 사람이 이렇게 10원을 가지면 100원 갖고 싶고 이런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수업 때 어. 일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가 누굴 사랑하는 그런 기술 그런 거를 배운 적이 없다고. 배운 적이 있었나? 근데 그런 그거를 얘기 꼭 나는 그 사랑하는 기술은 꼭 배워서라기보다가 그냥 부모님이 하는 행위,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하는 걸 보고 그냥 몸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마데우가 엄마와 이별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부분을 갖고 얘기한 거예요. 거기는 엄마랑 아버지랑 한테 받은 게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아마데우가 그렇죠. 굉장히 뭔가 안에 이 자기 안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해본 적 없는 그런 가정 속에서 자란 사람 그게 계속 대물림 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정말 다 세상의 엄마는 우리 엄마 같지 않단 말이죠. 맞아요. 세상의 아버지는 다 우리 아버지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게 특히 여기로서 그 옛날 그 아버지들은 권위가 굉장히 대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가정만 보더라도 우리 3대 같이 살았는데 어른들 앞에서 그냥 어른들은 무조건 엄격만 했어요. 맞아요.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엄격함으로 사랑을
그게 부모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밥 먹을 때 숟가락 소리, 젓가락 소리, 반찬 딸그락 소리, 뭐 이 씹는 소리 이런 거 내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남동생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좁은 방에 막 따닥따닥 우리 그 한 식구 다 둘러 앉아 있고 이렇게 뭐 벽에 기대 앉아 있고 이러면 우리는 지지바들이 어디 산에 다리를 타넘냐고 동생이라도 이 다리를 못 넘고 갔어요. 맞아요. 어른들 어깨도 못 짚었어. 무릎 위에도 못 앉아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그냥 어른이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렇게 네. 컸는데 이제 그래서 아버지한테 엄마는 모르겠는데 아버지한테 다가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요즘에 아버지가 5을 키워놨더니 자식들이 근데 이제 아직도 그게 마음에 있다 보니까 지금도 아버지가 전화 통화하려면 힘들고 하니까 저도 아까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직도 이 숙제가 풀리지 않아서 이거를 어떻게 아버지랑 하고 아버지가 네. 90세인데도 다 다르니까. 예, 그러니까 무섭게만 엄마도 하고 그러고. 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 그러니까요. 숙제를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래서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 아이 마음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 야단 맞던 마음속. 아이가 나한테 그러니까 아직도 예, 다가가지 못하고 예, 근데 내가 이미 옛날에 그 부모 나이를 넘어섰잖아, 지금. 내가 그 7, 8살, 열 몇 살짜리 아직도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어린 아이 어린 나와 이별을 먼저 하고 어른으로서 어른 대 어른으로 이별이 아버지한테 안 돼요. 가서 아니 할 수 있어요. 안녕해야 돼요. 그게 다 아버지가 예. 그래서 세상에 아버지가 조금 다른 아버지. 예. 자기 옛날 자신을 분들이 위해서. 네. 옛날 아버지 어떻게 치고는. 이별을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난리치면서 해야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발 가 그래서 싸워 지금은 그 어린아이가 아니야. 그렇지. 그때 야단 맞던 어린아이가 아니야. 그때는 이분도 그게 아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셨구나. 근데 아빠는 지금 자식들이 막 살갑게 이렇게 해주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그냥 무장 해제하고 아버지 그때 이러셨죠 하고 나는 그때 이런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 너무 싫었어.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도 아버지한테 배워갖고 내가 내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저도 근데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냥 살갑지 하시는 거예요. 예. 애들한테 이런 관계를 그분들이 몰라요. 그렇지. 예, 누가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몰라서 오는 그 무지에서 오는 막걸리 거였거든요. 한잔 넣고 네. 한번 풀어야 되지. 지금은 그래서- 그게 가장 큰 화두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음에 힘이 생기면 알아차림에 힘이 생기면 어느 날 그렇게 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유독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예, 그거는 계속 예, 아버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건데 지금 나도 그 옛날에 그 마음이 안 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많은 거예요. 겁먹은 아이, 야단 맞고 내면의 힘들어하는 아이, 무서워하던 아이, 그 아이가 나를 지금 그대로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숨은 목마름이에요. 그대로 있어요 예. 아버지 안 만날 때는 그 마음이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아버지만 만나면 그 생각만 마음이 하면 그 생각이 예. 나요. 생각하면 그래서 전화도 못하고 예. 가지도 그걸 이제- 못하고 그게 튀어나오는 게 이게 숨은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불자옥에 아까 그 악업으로만 빗대 보면 이제 우리가 누구를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거나 죽이지 않겠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낚시하던 사람이 낚시를 계속하는 이유가 이 손맛 때문에 한다고 그렇죠. 그러거든요. 바늘에 끼어갖고 물고기가 거기서 도망가려고 퍼더덕거릴 때 이 손으로 그 낚싯줄에 전달해 오는 이 진동 그걸 손맛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손맛. 요게 즐겁다, 좋다라고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낚시가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또 하고 싶어서 잠재된 목마름이라고 하는데 낄레사로 잘못된 행위를 하면 그 행위와 같은 마음이 남아 있다가 그 행위를 할 때에 좋다라고 느끼는 마음 또는 싫다라고 느끼는 마음이 저장이 돼 있다가 그걸 또 맛보고 싶어서 거기 어디가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저장이 돼 있는데 낚시하는 조건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곳에 가 있으면 그 마음이 안 일어나요. 이를테면 산속에 가갖고 낚시할 사람 없잖아요. 등산하면서 누가 낚시 생각을 해요. 근데 탁 방죽이나 연못이나 호수를 또는 강을 바다를 보면 그 마음이 탁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난단 말이죠. 그게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아, 낚시하고 싶다 하고 일어나는 마음이야. 근데 아, 내가 낚시하고 싶구나. 낚시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림하고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차에다가 낚시 도구들을 싣고 다녀. 바로 움직이는 목마름을 따라간 거예요. 이게 이제 만약에 사람 같은 큰 생명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묻지마 살인, 묻지마 그렇죠. 폭행, 그렇죠. 뭐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이제 요번 거죠. 도둑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간통 지금은 간통이 없어졌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쪽으로 이 목마름이 심한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어떤 그 상황만 보면은 일어나는 마음이 이 목마름이 일어나는 거죠. 어디 구석에 있다가 그런 대상만 만나면 탁 일어나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야. 그게 움직이는 거죠. 덮치는 거 이런 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악업으로 아주 그냥 가장 그 심각한 악업으로 악업으로만 보면 빗대어서 보면 이제 그런 거고 큰 악업으로 볼 때. 근데 우리 이제 가정에서라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 어렸을 때 그 무서웠던 상황, 그 야단 맞고 아버지나 엄마로부터의 어떤 야단 맞을 때의 그 상황. 살면서 그 상황은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10년, 20년, 30년 지나서 그 상황은 다시 오라고 그래도 올 수 없어. 그럼에도 그 대상만 떠올리면 그 마음이 두근두근두근 막 무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이러는 거. 여기 숨은 목마름으로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좋다라고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계속 점검을 해주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웬만한 거는 다 뭐 이렇게 편해졌는데 안 보면 안 일어나는 게 이건 이 숨은 목마름이기 때문에 안 보이거나 안 들리거나 안 만나면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젠가 그거를 이제 생각해보고 그 장소를 가보는 거예요. 실제로 내 마음에 어떤 게 일어나나 이게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번 점검을 하고 미세하게 남아있구나. 이제 다 없어졌구나. 이제 이렇게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서야 자유로워졌죠, 저도. 저는 사람과의 관계는 스님하고 지금 알아차림 저기 해놓은 것처럼 해서 진짜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네. 가서 일할 때도 진짜 없애야 될 게 숨은 목마름이에요. 그 상황이 왔을 때 딱 그 알아차림이 되면서 이 상황이면 내가 지금 그러네 하면서 저는 일어나진 않아요. 그치?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제가 잘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네. 제가 좀 그거를 그래서 스님처럼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우리 저 법념처라고 있었잖아요. 마지막 경회에서 그 법념처 가운데 5온 12처, 뭐 18처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안이비설신 의가 6개. 그다음에 색성량 미촉법 하면은 12개잖아요. 그게 12처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과 보고 만나는 대상까지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모습을 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것은 소리만 들어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어떤 거는 냄새만 맡아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육식 안에 들어있는 이 숨은 목마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절대 안 된다는 사람 있어 막 나는 절대 안 된다고 막 이러는 사람들 있는데 이거는 그냥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무섭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이제는 조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어른으로서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가 바라보게 두면은 거기서 꼼짝 한 발짝도 못 가는데 그 부분에서 막 눈물이 막 달려가는 그러니까 거지. 울고불고 해야 된다니까 그거 진짜 너 그때 많이 힘들었구나. 너 이게 막 계속 이 갈등이 너무 많았어. 어떤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그냥 숨죽이고 그냥 살던가 그냥 이판사판이다 깨지더라도 한번 상을 같이 얻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갖고 이제 기회가 왔어요. 그 상을 엎을 수 있는 기회가. 진짜? 그래가지고 우와. 추석날 아침에 추석날 아침에 그 폭발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애들 데리고 애기 아빠 나가라 그러고 우리 아버님이랑 단판을 했잖아. 더 이상 난 이런 상황에서는 못 살겠다. 근데 우리 아버님 그건 니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우리 아버님 얼굴이 부르락불그락 해가지고 정말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가셨어요. 일주일 딱 됐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한번 들려도 되냐고. 어머나. 들려도 되냐고. 그래서 와서 이제 그래도 오시는데 점심때 제가 시간 되니까 제가 집에서 이렇게 밥 해놓고 기다리는 거 오셨더라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때부터는 편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시댁에 네. 관해서 어떤 끌림도 없었고 제가 맞아. 별로 저희 친정은 막 그렇게 막 이런 집이 아니었거든. 예.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사는 집이라서 내가 그랬어. 무슨 대소사는 최소 나한테 일주일 전에는 연락해달라. 어떻게 내일 일을 오늘 그러게. 나는 그냥 그 집에 그냥 종이야. 내일 뭐 있다 그러면 거기 가야 돼. 뭐 애 데리고 애 둘을 데리고 또 뭐 한다 그러면 또 거기를 해야 되는. 처음에는 그래 그냥 뭐 시집이라는 게 이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나는 없는 거예요. 아 진짜 그거 슬퍼. 난 너무 없는 거예요. 막 근데 우리 아버님이 한성질 하시거든. 우리 아버님이 헌병대 출신이에요. 근데 그 옛날. 노라는 말은 거기 외우라는 그렇지, 말은 그렇지. 절대로 안 되는 거야.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 집에 너 친정에서 배워먹지 아버지 아, 진짜. 배워먹지 못해. 진짜 그래서 배터리는 아주 내 영원한 배터리가 배터리야. 열받.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거를 그만두든가 뭐를 해야 되겠다. 추석날 아침에 이제 일이 벌어진 거야. 여러 가지. 그래 막 쌓였는데 여기서 계속 참으면 내가 이제 병이 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버님이랑 한바탕 하고 아버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도 현명하시네. 현명하신 예, 거야. 예. 근데 우리 아버님이 그래도 그 80연세에 그 지성인이셨어. 일본 관광객을 하는 관광 버스를 하셨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자기 차로 그걸 하셨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는 가이드랑 뭐 이렇게 저런 얘기할 시간이 많았나. 그런데 그 가이드가 그랬대. 그 사장님이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빌든가 어머. 뭐 어떻게 해도 잡아야지. 그 며느리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서 정리할 거다. 뭐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가진 게 없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숨죽이고 살 사람 아니라고. 그래서 빌으라고. 불쑥불쑥 우리 집에 오는 것도 저는 아니다.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줬으면 좋겠다. 제가 딱 얘기를 했거든. 근데 이게 너무 힘들다고. 이는 거야. 우리 엄마는 정말 아파서 내일 돌아가시면서도 그 며느리 힘들까봐 기어서도 화장실도 놓고 하고 절대로 안 그러셨거든. 이제 시댁은 아닌 거예요. 하나에서 열까지 나를 완전히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 취직한 거야. 그것도 괜찮은데 나는 뭐 그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존중해 주는 게 하나도 없고. 특히 결혼 생활은 문화와 이 가정 문화와 이 가정 문화가 만나는 일이에요. 그냥 단순한 남녀의 만남이 맞아요.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 다른 집들이 많아요. 맞아요. 뭐 어떤 집은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시댁인 거예요. 친정 문화와 이 시댁 문화가 너무 다른 거야. 친정 어머니와 시어머니의 그 가정 환경 교육이. 시댁 어머니는 당신들밖에 모르는 사람들. 네. 아들이 병원에 입원을 해갖고 있는데도 맹장 수술을 해갖고 막 밥을 못 먹고 있는데도 그 옆에서 자기네 먹고 싶은 거 사다가 먹고 앉아있고 퇴원할 때도 자기네 보약만 지어서 가고 어머나. 이럴 정도로. 맞아요. 네. 나는 우리 시댁이 그래. 어머. 나는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이 사고로 쓰러진 게 계단에 굴러서 이제 의식불명 상태로 피투성이로 이렇게 병원에 응급으로 오셨다가 중환자실로 갔는데 그날 저녁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머. 우리 어머님이 그 와중에도 친정 식구들이랑 저녁을 밖에서 먹는 거야. 내가 전화를 해서 어머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아버님 위급하다고. 그랬더니 밥 먹고 있는 중이래. 우리는 아침부터 있잖아요. 사고가 아침 8시에 났는데 그때서부터 우리는 물 한 모금 먹지를 못했어. 이게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니까 병원 저쪽에 있다가 여기 옮기고 막 경찰 조사하고.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거 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이게 보통 이제 그 해병대 출신들은 이제 반지 그거를 꼭 끼고 그게 이제 그 명예 같은 거야. 그게 다 있는데 아버님이 오셨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경찰 조사에서 그걸 다 뺐거나 아니면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사진을 찍었는데 있는 거야. 근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했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물건을 받았어요. 거기 하나도 없어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어머님이 그 와중에 그걸 다 챙겨갖고 가신 거야. 나 그러니까 막 소름이 끼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집 그런 문화도 집들이 있는 있어.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게 너무 안 맞아서 이혼하는 사람도 네, 있어요. 저는 그래서 도저히 이 집하고는 살다 보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게. 그래서 한바탕 하고 낸다면은 제가 시댁 가는 거를 줄이고 결혼해갖고 시댁 친정이 그렇게 차이가 나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친정은 정말 친정 부모한테는 배울 게 하나도 없는데 반면에 여기 시댁에 와보니까 시댁 부모님들이 너무 뭐 이런 집이 있구나 할 정도로 우리 엄마 친정 엄마 아빠는 정이 안 가는데 시댁 부모님이 그렇죠. 정이 가서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 반대로.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죠. 다르더라고요. 예, 다 똑같지가 않은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이 나이란 말이에요. 예, 어렸을 때 그 나이가 아니니까 예, 울며 내 안에 있는 그 저기와 자꾸 이별하고 내가 성숙해지려고 그치. 해야 돼. 아버지랑 맥주 한 잔 놓든가 뭐 막걸리 한 잔 아니 그냥 마시면서 이 어. 마음을 중심에 놓고 가다 보면 기회가 생겨요. 응. 예, 그냥 작정을 언젠가 일부러 할 할 기회가 그- 딱 생기면 그때 이제 한바탕 이제 말씀은 응. 이제 언니랑 가서 드리고 싶은데 아버지가 오해를 하셔서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 죽어야지 막 이렇게 이제 겁이 나는 거 둘이서 얘기하다가 언니랑 그 말 진심 아닌 거 그건 아시잖아요. 아니지. 막 지금도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보고 다 싶다. 봐달라는 소리야. 그거 보고 싶다 그냥.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 나 좀 알아달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제 뭐 이렇게- 어르신들이 가만히 보면 다 당신 챙겨달라는 거야. 말을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렇죠. 하지. 삐딱하게. 나 그만큼 보고 싶었다 소리거든. 선생님도 그랬어요. 옛날에 엄마랑 맨날 되게 힘들어 하셨어. 말도 못했어요. 나는. 말도 못했어 하여튼. 너무 힘들어. 나는 시어머니가 더 편했어요. 시어머니 너무 편하다고. 지금도 그래. 우리 엄마는 이 남아있는 감정이 있어요. 나중에 이 커가지고 요만한 일로 문제가 생기면은 10년 전의 일까지 터지고 이렇게 커져가지고 사람을 아주 그냥 죽는 신앙으로 해야 끝나. 아유, 요만한 것도 마음에 못 쌓아두고. 그래서 그래도 뭐 그러다 풀어야지 보니까 사람이 그러면은 마음이 가요, 안 가지? 안 가요. 안 가. 근데도 우리 어머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어. 그래도 네 역할은 해라. 네 도리는 해라. 항상 그러세요. 그렇죠. 잘하라, 해야지. 자주 가라 이런 말도 안 하시고 네 할 일은 해라 이렇게 하셔. 우리도 감정이 없는 거 아니다. 근데 그냥 우리 역할만 하자는 거지. 그렇지. 응. 내 역할을 응, 해야지. 내 역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더 그럼. 후회하지 않을 나를 잘하려고 일부러 애쓰지도 말고 맞아요. 뭐 일부러 또 못하려고도 애쓰지 아버지 말고 이제 그냥 그렇지. 마음 일어나면 이렇게 얼굴 안 보고도 할 수 있는 게 많아. 근데 엄마 돌아가시고 그냥 스님하고 울고불고 얼마나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근데 모르겠어. 말도 못해서 저도 그 애증이 안 끊어져요. 우리 딸내미랑 약간 걔가 사춘기 때 제가 이렇게 갱년기가 온 거예요. 걔가 막 엄마한테 막 뭉개고 막 그랬는데 맞아, 갱년기가 내가 이기냐 사춘기가 막 이기냐. 귀찮다고 막 걔보고 너 귀찮으니까 네 방에 가서 자지 왜 엄마 옆에 와가지고 이러냐. 이게 걔는 그 다 쌓였던 거야. 쌓이면서 얘가 계속 거리가 멀어졌거든.
그래서 제가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음. 그땐 이런 상황에서 네 마음도 내가 돌이켜 보니까 얘가 엄마랑 자꾸 멀어지는 게 내가 느껴지고 말을 안 하는 거야. 그 걔의 상황을 내가 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듣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나도 모르게 너는 내가 그 사람 통해서 그 얘기를 들어야 되니? 괘씸하게 괘씸하게? 그럼 얘가 점점 입을 다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장문의 편지를 썼어. 엄마 그때는 이렇게 힘들었다. 이제 학교가 얘가 고 사춘기 때 선생님을 알고 있었거든. 그분이 심리 상담을 했던 분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그쪽을 전공하신 분인데 내가 막 이렇게 힘든데 그때 걔가 어떤 상황이냐고 여쭤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많이 안아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안 해줬다는 거야. 난 귀찮은 거야 계속 오면. 내 그때 몸이 일단 죽겠는데 그게 머릿속에 있다는 거야. 얘가 그런 게 힘들다는 거를. 같이 왔구나. 같이 온 거야. 이 사람 하나도 내가 없어.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나 엄마 보고 얘기하느니 이러면은 나도 피자 일반이야 이러고 이제 끝나는 거야. 이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좋겠어요 계속. 그런 상황이 계속 갔는데 내가 얘기하면 필요 없으니까 얼굴 안 보는 게 낫다. 이래서 내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편지를 썼어.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 푸는데 한 3, 4개월 정도는 걸렸어요. 더 짧게 걸리셨네. 짧게 걸렸어요. 예. 그래도 내가 솔직히 맞아요.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먼저 저기 그때 하셨기 상황으로서는 때문에. 너 마음을 몰라줬다고 미안하다고 여러 가지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얘가 하지 않겠나. 끝까지 그래서 가봤자 갈 수가 없는 거야. 둘 다 요즘 패배자가 들어서는 되기 때문에 다른 딸대로 상처로 온 가족이 패배해요. 예, 예. 그거 옆에서 보는 맞아요. 남편이나 오빠는 또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 그러니까 그렇지. 맨날 입을 쓰고 울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지. 서로 눈치 보고 있고 그렇지. 불편하고 그래도 집이 요즘에도 안 편하고 안 편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 나이에 그 상황 그 세계에서는 지금 이게 굉장히 힘든 그렇죠. 예, 저는 그래도 예. 할 거 다 해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걔는 내가 그게 원하는 게 아니었던 원하는 거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일단은 얘기도 잘하고 그 상황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뭐 상황 얘기를. 예, 그래서 그게 있어요. 우리 나이 때 이제 자식들은 그 우리 이제 우리 네. 도훈님 부모님은 그 시대 때는 특별한 부모님이에요. 맞아요. 예, 그런 맞아. 부모님은 드물거든요. 드물어. 대부분은 다 야단치고 큰 소리로 야단치고 심하게는 그냥 때리지 자식이고 뭐고 없어. 예,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그런 편이었거든요. 근데 억울해 하시거든요. 당신들은 우리를 엄청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10대 때는 엄청 싸웠단 말이죠. 뭐 내 눈에는 사랑이 아니었으니까. 이게 뭔 사랑이야. 무슨 사랑이 저런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당신들 기억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했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인가. 제가 이제 단말을 배우고 나서 이게 뭐 무슨 대학에서 전공으로 학위를 받은 심리학 박사는 아니어도 우리 불교 자체가 이 마음 공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인류 역사의 최초의 심리학이라고 이게 상담사 역할을 부처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만히 들어가 보니 역지사지도 해보고 이제 나이는 내가 이제 그때 그 부모 나이보다 넘어섰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가만히 돌아보니 아 이분은 그때 당시 이게 사랑이라고 알고 계셨구나야. 다만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었을 뿐인 거지. 바로 어긋난 거를 안 맞아 이게 계속. 네. 애들 얘기 가끔 하면 아버지가 나도 니네 그렇게 키웠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요. 저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분이 알고 그렇게 있던 하시더라고요.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그냥. 그분이 그때 당시에 나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예를 들면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사랑은 우리 10살 열 몇 살 사춘기 때 우리가 원하는 사랑은 함께 그냥 외식도 하고 어디 여행도 하고
영화 구경 같은 것도 가고 놀이동산도 좀 가고 아유, 막 이러는 게 꼴도 우리가 못 원하는 보이지. 사랑이었어요. 근데 부모님은 야간 한 번 더 해야 되고 야간 작업 한 번 더 해서 일당 뭐 수당 더 받아야 되는 게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먹여 살려야 예, 되니까. 굶지 않게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 그렇지. 그래서 그 당시에. 밤도 없고 휴일도 없이 음. 그냥 일하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었던 거예요. 안 맞은 거지 이게. 우리는 아빠, 엄마라는 사람과 같이 손잡고 저 텔레비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당신들은 그럴 형편이 안 됐어. 그래서 그냥 뼈가 빠져라고 일하는 거밖에. 맞아. 그 몇백 원 더 받으려고, 그 몇천 원 더 받으려고. 그래서 당신 인생은 이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한다라고 끊임없이 당신한테 그 나이에 왜 쉬고 싶지 않겠어. 왜 놀고 싶지 않겠어. 근데 그거 다 누르면서 놀고 싶어도 참고 일하고 쉬고 싶어도 참고 한 푼이라도 더 벌으려고 일하고 그게 당신이 알던 사랑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랑을 안 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만큼 나이가 됐으니까 그걸 알아주는 거예요. 아버지 그때 참 우리 많이 사랑하셨죠? 그러면은 독하게 그냥 대답도 안 하실 거예요, 나를 어쩌면. 짝짝 부러지는 소리 근데 나지.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뼈가 빠지라고 사랑을 해줬는데 우리는 그때 아버지는 우리한테 몸에 좋다 건강에 좋다 하고 산삼을 먹이셨는데 우린 그때 사탕이 먹고 싶었어요. 근데 아버지 사탕을 한 번 안 주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랐구나를 이렇게 생각을 서로 할 수 있고 예, 그러면은 그때 얘네들은 이러고 싶었던 거구나. 예, 서로 아는 기회가 되거든요. 예, 겨우 그 나이였는데 지금은 애들도 우리 애들은 하나 둘밖에 없잖아. 요즘 우리 보면 다. 근데 그때는 막 여섯, 일곱 막 최소한 네다섯 막 되잖아요. 그런 저기를 그 혼자 벌어서 둘이 또는 벌어서 그걸 다 먹여 살리려고 했으니 겨우 그 나이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았을 거고 가고 싶은데도 입고 싶은 옷도 많았을 거고 이랬을 텐데 멋 한 번 안 부려보고 못 부려보고 먹고 싶은 거 한번 못 드셔보고 그렇게 했는데 자식들은 다 진짜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이러고 앉아있으니 억울하실 만도 하겠다. 예, 이제 그게 다 맞아. 똑같다고 어디다 비교할 그렇죠. 것도 없고 그냥 나의 조건은 이 조건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해야 돼요. 다른 거 비교할 것도 없어. 맞아요. 네. 더 예. 나이 드시기 전에 그렇죠. 돌아가시기 전에 푸셔 풀고 빨리 가셔야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하시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게 막상 또 그 대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숨은 가래 어디 구멍에 들어가 있던 마음이 이제 나와가지고 나를 잘 힘들게 참고 하거든. 있었는데 응.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음, 이 자식 새끼 다섯을 키워놨는데 음, 뭐가 삐졌는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이 얘기에 이제 언니랑 둘이서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그게 듣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그냥 그 숨어있던 그게 딱 나와가지고 깔그작거리는 건 분명히 이건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니까 하셔. 계속 어느 날 일어나는 마음에 힘 생기면. 그 이제 그냥 가만히 있을 땐 괜찮았는데 그 맞아요. 얘기 딱 듣고 나서부터 이게 숨은 가래. 숨어있던 예. 이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숨은 목마름, 일어나는 목마름, 움직이는 목마름. 우리가 마지막까지 아주 미세한 것까지 없애야 할 번뇌는 이 숨은 목마름. 얘가 항상 대상 환경 조건이 없으면 또는 안 만나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은 착각하고 살아요. 그냥 나는 뭐 그런 일 없어. 나는 그런 저기가 맞아. 없어. 나는 뭐 화날 일이 없어 이러는데 어느 날 이게 갑자기 뭔가가 딱 아주 낯선 장소에서 불쑥 일어날 수도 있고 아주 낯선 사람한테 또 불쑥 일어날 수도 있고 언제 일어날 수 있는 건지 그건 나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조심해야 되니까 어느 날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게 숨어있던 거였구나 이렇게 보시고 일어나서 움직이지 않도록 일어나는 것까지는 이제
알아주고 움직이는 것까지 행동으로 옮겨지지 커지지 않도록 않도록 예. 책임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요거까지.